대통령 윤석열 어떤 생각 하셨나요? 잘 됐다, 망했다 이런 건가요? 지금 벌써 2일, 3일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부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제 오늘 뭐 했을까요? 그 부자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박빙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겐 손에 땀을 쥐는 짜릿한 명승부였을 거고요. 또 다른 이에겐 두고두고 곱씹을 통한의 패배였겠죠. 자, 이런 얘기는 이쯤 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여기에 바로 부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마인드의 부자,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부자, 내 정치 성향, 이념, 기조를 넘어서 신임 대통령이란 이런 분기점,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기회로 삼을, 기회를 만들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엔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 정책 공약이 있었는데요.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원전입니다. 하고 많은 공약 중에 왜 원전일까요? 첫째,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 탈원전 정책이 5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숨죽여 있었겠죠. 둘째, 이재명 후보와의 공약과도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누가 될지 몰라서 움츠려 들었을 겁니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날개를 달겠죠. 자, 그럼 나랑 이 원전이랑 무슨 상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못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들어올 곳, 그 주변에 있는 기회의 땅, 아니면 원전 관련 주식을 보는 건 어떨까요? 대선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파평윤 씨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 사돈의 팔촌이 회장으로 있는 그런 회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 2차 수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무엇, 이런데 집중해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LTV를 80%까지 늘린다고 해요. 그럼 부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양도세 중과 폐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책이 건설주, 토목주의 영역이라면 LTV 규제 완화, 뭐가 떠오르나요? 은행들 수익이 조금 더 나지 않을까요? 자, 윤석열 신임 대통령 수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으로 기우는 것 같고요. 수출 기업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겠죠. 원달러 환율을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수출 기업 미국에 물건을 팝니다. 1달러를 받아서 1200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1달러가 150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같은 1달러를 벌었더라도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지겠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주식, 이런 환율은 회사의 건전성, PER, 실적, 물가, 국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을 생각해보는 것,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게 아닐까요? 부동산 얘기 조금 더 있다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았기 때문이죠. 전기차 공약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더 많아지겠죠.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국전력 주식을 사면 될까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전기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자로 나아가는 첫 단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 있었습니다. 집을 더 많이 늘리겠다. 윤석열 당선인도 똑같았습니다. 전국 250만 호 약속했죠. 그럼 하다못해 지금보다 굴삭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게차 더 늘어날 겁니다. 굴삭기, 지게차 면허를 따보는 건 어떨까요?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꼽고 있습니다. AI 관련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메타버스, NFT,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죠. 윤석열 대통령 강조한 분야입니다. 관련 학원도 있고 플랫폼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NFT로 그림 팔아서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대학교 입학식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런 관련 사이트 접속해보면 어떨까요? 또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지금 벌써부터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하마평이 나돌고 있죠. 이런 요직에 앉는 사람들, 왠지 힘이 실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그 지역구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지역 관련 현안, 관련 주요 공약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동산 얘기입니다. 눈치 빠른 부자들, 윤석열 당선 뒤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늦었을지도 몰라요. 과학, 꿈돌이, 성심당 하면 떠오르는 도시, 대전. 후보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도시인데요. 신산업벨트와 4차 산업 특별시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더 들어오겠죠? 일자리도 더 생기고요. 돈을 더 잘 버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도 바꾸고 싶고 집도 왠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지역 공약을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경남 쪽만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우주청이란 기관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경남 사천이 거론되고 있죠. 이런 기관 하나 들어오면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럼 살 집이 더 필요하겠죠. 멀리 부산 기장이나 진주, 창원에서 다 다니지 못할 겁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사천 시내에 있는 고깃집이라도 한 번 더 가겠죠. 자, 바로 이런 내용에 여러분이 부자가 될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지도 하나 보시죠. A부터 F까지 뭔가 익숙하지만 생소한 그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GTX 구상도인데요. C가 평택까지 늘어나고요. 새로 얘기가 나온 E라인 한번 볼까요? 김포공항, 계양, 검암을 지나고요. 서울에선 정릉도 지나갑니다. F는 어떤가요? 경기도를 둘러싸는 순환선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 제가 당장 돈 많은 부자여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 이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부자가 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